안녕하세요 첼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마리나, 영입을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마리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나가 파는 거는 정말 잘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지만 사는 것까지 잘할 것이냐, 지난 시즌 징계도 있었고 또 겨울에 영입도 안 했기 때문에 과연 마리나가 돈이 있어도 잘 살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베르너, 지에흐, 하베르츠를 데리고 오면서 확실히 사는 것도 돈이 좀 쥐어지면 잘하는구나,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나가 얼마나 잘 팔고 잘 사는지 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뭐 디에고 코스타나 오늘 나오지 않는 디에고 코스타나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일단 이 5개가 베스트인 것 같아서 뽑아봤습니다. 그럼 바로 보시겠습니다. 하베르츠 딜은 아직까지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이적이 성사된 지 얼마 안 됐고 오피셜이 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독일 쪽은 1억 유로다, 옵션 포함 1억 유로다라는 얘기가 있고, BBC나 첼시 유력 기자들 얘기로는 8천만, 그러니까 옵션 포함 8천만 유로나 8천만 파운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자르처럼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얘기가 달라질 것 같지만 다행히 둘 다 옵션을 포함했다는 얘기를 봐선 클럽 레코드까지 갱신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거고, 벌써 이 하베르츠 얘기가 나온 지가 3개월이 넘었습니다. 한 2-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긴 시간 동안 딜을 진행해서 성사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되게 실패하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산드로가 있었고 루카쿠가 있었고 대체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끝끝내 성공해냈다라는 것도 마리나 그라노브스카이아가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 만약에 정말 돈을 깎았다면 정말 큰 일을 해낸 거죠. 깎았으면 좋겠다. BBC나 이렇게 좀 유력 기자들, 첼시 내부를 왔다 갔다 하는 내부 출입 기자들 얘기는 조금 옵션을 깎았다, 한 8천만 유로 옵션 포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하베르츠의 딜을 5위에 링크해봤습니다. 투자 금액이 엄청난데 원금을 회수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위에 놔도 무방하지만 그래도 투자한 금액이 많았다, 마리나의 실수죠. 투자한 금액이 많았기 때문에 4위에 링크했습니다. 모라타의 이적입니다. 모라타 같은 경우에는 루카쿠 대신해서 왔고, 콘테 감독이 루카쿠를 좀 더 원했지만 모라타가 와서 초반에는 좀 잘해서 이적료 가격을 하겠다, 마리나의 판매에 들어가지 않을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콘테 사리 체제에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결국엔 망해버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처분은 해야 되지만 뭐 한 시즌 최대로 잘한 것도 아니고 한 반 시즌 정도? 초반 레이스가 좀 좋고 그 후로는 레이스가 좋지 않은 선수여서 야, 이거 어떡하나, 그런 의견도 많았어요. 반값이라도 팔자, 반값에라도 팔자, 너 워낙에 투자 금액이 많으니까 이 금액을 어떻게 다 받을 생각을 하냐 했는데 다 받아냈습니다. 진짜 대단했던 게 뭐냐면, 디에고 코스타를 팔 때도 그렇고 모라타를 팔 때도 그렇고 AT랑 협상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금액을 많이 얻어냈거든요. 그 관계자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자세히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사업 수완을 보여주면서 원금을 회수해내는, 원금을 회수해냈죠. 이거 자체가 엄청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선임대 이적으로 간 거거든요. 임대를 먼저 갔다가 이제 의무조항으로 인해서 이적을 한 건데, 모라타 금액이 뭐 세분화돼서 들어오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한 방에 5,800만 파운드를 주지 않는 거 알고 있는데, 어쨌건 다른 계약에 요긴하게 쓰인다는 점에서도 모라타 판매는 충분히 순위권 안에 들 수 있다. 모라타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AT 가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이거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벌써 이것도 몇 년 전 얘기네요.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이 경질되고 또 이제 콘테 감독이 들어오는 그 시기 때부터 이 중국의 머니파워가 불기 시작했습니다. 전 유럽을 휩쓸고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뭐 헐크, 라베지, 오스카도 맞고 카라스코도 있고 좋은 선수들을 다 중국으로 넘어가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파울리니도 있네요. 파울리니도 있고. 그 전에 먼저 봐야 되는 건 오스카의 폼이었습니다. 15-16 시즌부터 계속 폼이 안 좋다가 부상도 있었고 돌아와서도 폼이 계속 안 좋고, 그래가지고 콘테 시절 때도 자리를 그렇게 크게 잡지 못했었어요. 롯데 자원으로도 충분히 좋지 못한 그런 자원이었었는데, 갑자기 중국 머니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EPL 그리고 전 유럽으로 6천만 파운드에 팔아냅니다. 이게 왜 모라타를 이겼냐면, 금액적으로는 모라타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한 200만 파운드? 왜냐면 5,800만 파운드, 이쪽은 6천만 파운드니까 뭐 옵션 포함해서 또 달라질 수도 있지만 큰 차이는 없지만, 이때가 정말 중요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챔스를 못 가고, 챔스만 못 간 정도가 아니라 그 시즌은 완전히 내려앉았죠. 유럽 대항전을 못 갈 정도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타격도 있고, 여러모로 FAP 룰을 마치려 그러면 선수를 잘 파는 수밖에 없었던, 구장도 크지 않는 첼시가 구장 수익도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무조건 선수를 잘 팔아야 됐던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오스카의 판매 정말 적절하게 좋은 가격에 팔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
6천만 파운드 어마어마하네요. 네이마르 이적 전까지, 왜냐면 오스카가 그 당시 12월에 갔고 네이마르가 그 다음에 8월에 갔으니까 그 전까지는 이렇게 큰 금액이,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이적 시장 인플레이션이 쭉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였지만 그래도 오스카의 6천만 파운드는 충격적인 이적이었습니다. 첼시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사실 판매기만 하고 있지 캉테 영입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는 거는 좀 못한다. 케파도 있었고요. 드링크워터도 있었고 좀 안 좋은 선수들이 몇 명 있죠. 좀 사서 잘 안 됐던 선수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는 잘해도 사는 건 못한다라는 평가를 들었었는데 그래도 캉테 영입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치면 지에우도 잘 샀고 플리식도 잘 샀고 뭐 다 잘 사지 않았냐 했는데 그땐 난이도가 달랐던 것 같아요. 레스터 같은 경우는 우승을 했던 팀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승은커녕 챔스는커녕 유로파도 못 가는 그런 팀이었고 몰락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콘테 감독이 새로 왔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어수선한 팀이었는데 캉테가 오게 된 거거든요. 물론 캉테가 첼시를 원했다라는 점도 있지만 마리나 그라노브스카야가 충분히 협상 능력을 보여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가격을 보시면 3,200만 파운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 500억이 안 넘는 돈, 500억이 넘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레스터의 이 눈탱이를 치는 그런 굉장히 레스터에게 좋은 딜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딜입니다. 드링크워터 때 이제 크게 당하죠. 저희가 이제 또 이제 아무튼 무슨 콘테 3백도 있고 다비드 루이스, 알론소도 좋은 영입이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저는 그 당시 캉테가 없었다면 우승은 정말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우승을 벌어온 영입, 그러니까 즉 캉테의 영입은 굉장히 좋은 영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캉테는 너무 좋죠. 안 팔렸으면 좋겠어요. 자,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컨텐츠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입니다. 아자르의 이야기입니다. 아자르의 판매는 무려 4가지의 악조건이 있었어요. 일단 아자르의 드림클럽이 레알이라는 거, 그리고 1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에게도 징계가 있었다라는 거, 즉 아자르를 팔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건데 이 2가지 일로 나갈 확률이 높았고, 마지막 결정적으로는 지단이 있었습니다. 레알에 이제 지단이 없다. 레알에서 지단이 떠났기 때문에 지단이 롤모델인 아자르가 레알로 안 갈 수도 있다라고 평가받았는데 레알로 복귀하면서, 그리고 지단이 아자르를 원하면서 레알의 페르즈 회장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겠구나. 저는 한 700억 예상했거든요. 그래도 마리나 그라노브스카야가 이제까지 잘한 게 있으니까 한 700억 정도에 팔지 않을까. 야, 이럴 것 같았으면 레알이 한 2, 3년 전부터 원했으니까 그때 팔았더라면 한 1,400억, 1,500억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받아냈습니다. 놀라워요. 뭐 우승 보너스가 나왔다라는 거, 리그 우승 보너스가 나왔다라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거고, 어떤 언론에는 2천억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물론 저는 그거에 대해서까지는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1년 남은 선수가 2천억에 팔렸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 해도 1,500억 이상은 벌어낸 것 같아서 마리나의 능력은 정말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아자르의 능력은 별개로 1년밖에 남지 않은 선수를, 그것도 선수가 가고자 하는 클럽에 1,600억에 팔아냈다. 이거는 무조건 1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지에우, 베르너, 하베르츠를 합쳐도 모라타, 아자르 판 가격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팔았다고 생각합니다. 요 근래 마리나를 칭찬하면서 마리나의 이 업적들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놀라운 것 같습니다. 선수 처분하는 능력도 뛰어나고, 거기다가 이제 뭐 바이백 붙이는 능력도 있고, 팔 때도 화끈하게 많이 팔아버리고, 협상을 꽤 쿨하게 한다고 하네요. 협상했던 팀들이 난 다시 마리나, 즉 첼시랑은 협상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걸 봐서는 마리나의 협상 능력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할 말은 디에고 코스타도 판매를 좀 잘했고, 선수 자체가 첼시를 떠나고 싶은 마음을 완전히 보여줬고, 콘테랑은 완전히 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을 보여줬고, 티아고 실바 FA로 데리고 온 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7일 가격 떨군 것도 대단하고, 하미레스도 잘 팔았죠. 하미레스도 굉장히 잘 팔았기 때문에 판 걸로만 따지면 좋은 선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는 마리나 최대 승부처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마리나 최대 승부처가 하나 남아있는데 과연 이건 얼마에 팔지, 아니 팔 수는 있는지, 마리나의 능력이 정말 궁금해지는 한 판이지 않나. 어떤 팀이 걸릴진 모르겠지만 이 선수를 팔아낸다면 마리나는 그냥 협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썸네일 그대로 협상의 신이 되는 거죠. 야, 이거는 정말 빅매치가 될 겁니다. 이거를 팔아낸다면.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지루, 오바메양
바추아이 삼각딜 혹시 기억하시나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딜을 진행한 것도 있는데 지루도 싸게 데리고 왔거든요. 꽤 괜찮은 폼을 갖고 있던 지루도 되게 싸게 데리고 왔고 바추아이의 임대료는 아스날이 내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딜을 되게 잘 진행했어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아스날이 오바메양을 얻었기 때문에 월클 공격수잖아요. 대가는 많이 치렀지만 아스날이 굉장히 좋은 영입을 했지만 지금까지 지루가 활약할 정도로 첼시도 나쁘지 않은 이득을 봤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루 너무 좋죠. 지금도 활약해 줄 수 있는 선수고 지난 시즌, 그러니까 19-20 시즌에도 지루가 없었다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될 만큼 지루는 굉장히 좋은 영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나가 앞으로 처분해야 될 선수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름을 다 달진 못했는데 이렇게나 많습니다. 여기서 박하요코는 좀 유력시 되죠. 이적이 유력시 되고 이 선수가 문제기는 한데 아무튼 마리나가 좋은 능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마리나 그라노브스카이아 어쩔 때는 밉기도 했고 협상을 질질 끌어갖고 괜히 선수를 놓치고 루카쿠 같은 딜 그래서 조금 안타까울 때도 많았지만 이렇게 돈이 주어지고 우리가 유리한 협상 상황에서는 얼마나 협상을 잘하는지 그런 마리나 보드진을 갖고 있는 첼시 팬으로서는 굉장히 기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영입이 있을 거라 그러는 첼시, 그리고 협상에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 마리나, 어떤 시너지를 내고 어떤 좋은 영입을 또 하게 되고 판매할 때는 또 어떤 판매의 능력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단 말이지.